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OPMF를 우리 연산증폭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무튼 그것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신호 해석과 이거에 대한 이론을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동원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또 이제 블로그 자료에다가 같은 내용을, 지난 시간의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드렸어요. 제가 그거를 한번 또 같이 하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산증폭 회로라는 것으로 이제 제목을 붙였고요. 연산증폭 회로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실제 응용 분야에서는 센서 처리 등 전자회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회로고요. 이것의 기본적인, 가장 단순한 기본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은 인버팅 앰플리파이어, 반전 증폭기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그것을 이제 부증폭기 또는 네거티브 앰플리파이어라고 표현을 했는데, 좀 더 많이 쓰이는 표현으로는 인버팅 앰플리파이어라고 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회로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피드포워드 루프에 RA라는 저항을 갖고 피드백 루프에 RF라는 저항을 가질 때 입력을 V1으로 하고 출력을 V2로 하는 이런 연산증폭기의 입출력 관계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력 저항의 분모를 하고 출력 피드백 저항을 분자로 하는 비율만큼의 증폭률을 갖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붙음으로써 신호는 반전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이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이 수식을 사용해서 계속 연산증폭 회로를 우리가 사용해 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자 해석 시간이니까, 회로 해석 시간이니까 왜 이러한 수식이 나왔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이제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 알아본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우선 등가 회로로 연산증폭기를 이와 같이 전위를 갖는 오픈 회로와 그 다음에 그 전위의 비율만큼의 종속 전원으로 표현되는 것이 우선적인 기본적인 등가 회로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걸 외에 그대로 연결시켜 놓은 것이죠. 그래 놓고 세 가지 루프의 키리오프의 볼테이지 로우를 적용해 가지고 첫 번째 수식을 만들어내고, 붉은 선 루프의 1번식, 그 다음에 파란색 루프의 2번식, 그리고 초록색 루프의 3번식으로부터 V1과 V2의 관계를 알아보는 수식을 전개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전류를 구하고, 다시 그 전류를 우리가 다시 2번식에 대입해 가지고 V2를 구하고요. 그 V2의 관계로부터 뭐죠? 최종적으로 수식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은 제가 영상에서도 뭐 이렇게 쭉 우리가 보여드렸지만,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노트에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제 영상을 보시면서 노트를 정리했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노트를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 수식을 정리해 보시고 제 블로그 자료랑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한번 블로그로 이것을 정리해 본 것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그 이어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그러니까 피드백 루프, 다시 PPT 자료를 본다면 피드백 루프를 이제 분석을 했고요. 이와 같은 피드백 루프를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제 서밍 앰플리파이어, 네, 이게 그것이 한 개가 아니라 인풋 단에 V1의 R1, V2의 R2, V3의 R3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것이 병렬로 연결된 상태에서 입력단을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출력단은, 피드백단은 똑같이 이제 RF로 구성되었을 때 이것의 출력 V5는요, 각각의 V1, V2, V3에 대해서 각각의 비율, 여기 만약에 V1이 입력 저항이 R1이라면 R1분의 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RF, 마이너스 RF가 되고, 네, 잠깐 요걸 표시를 요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요거를 요걸로 바꾼 다음에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되냐면, 여기가 이제 V1 입장에서는 R1분의, 그렇죠,
RF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V1 입장에서 여기가 이제 V1이 되는 것인데 V1 입장에서는 R1과 네, 요 RF의 비율들을 하나만 있었을 때 수식과 같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째 것은 R2분의 역시 RF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식은 또 다시 바꿔서 보죠. 그래서 두 번째 수식 같은 경우는 여기서 R2분의 그렇죠. 또 RF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수식은 또 마치 얘만 존재한다고 보고 네, R2분의 RF의 비율대로 되는 것이고 또 세 번째 신호가 또 존재를 한다 그러면 세 번째 신호는 또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R3분의 그쵸 RF의 형태로 또 세 번째 수식도 이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마치 그냥 각각의 회로가 R3, 그쵸, RF, 또 R2의 RF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마치 이것이 중첩으로 각각의 신호들이 중첩 연결되는 것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수식으로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거에 이제 전개 과정을 한번 풀어보는데 이 전개 과정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유도가 됐는가 하는 과정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 요 수식을요. 해석을 할 때 요거의 등가 회로를 표시한다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태분인 회로식으로 여기를 이렇게 끊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태분인 회로를 한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끌어가지고 이쪽을 이제 태분인으로 보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태분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이렇게 끊겨 상태에서 그렇죠. RT 태분인 저항과 VT 태분인 전원만 이 흐름에 대해서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먼저 태분인의 RT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전부 만점이 뭐죠? 네, 이렇게 그냥 V1, V2, V3가 없다고 가정하고 전부 그냥 직렬 연결을 시켜버리는 건 그쵸? 이렇게 단락시킨 등 하고 하죠. 그래 놓고 이거의 저항을 구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뭡니까? 네, 병렬 저항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렬로 R1, R2, R3의 병렬 저항인 거니까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우리가 RT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VT는요. VT는 다시 요 부분의 전원을 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요 부분이 이제 VT가 되는 거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전원을 구하는 부분은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전류를 따로 구한다 그러면 여기에 전류를 요 부분에서 요 부분의 전류를 IT라고 합시다. 그러면 IT는요. 네. 요 각각의 전원에 대해서 여기가 흐르는 전류가 I1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I1이 되는 것이고 여기 흐르는 전류를 뭐 I의 2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흐르는 전류를 뭐죠? I의 3라고 합시다. 그러면 각각 전류가 여기서 이 노드에서 다 합쳐지는 거니까 IT는 네. IT는 여기서 I1, I2 그쵸? I3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여기에 흐르는 전류 IT는 각각의 I1, I2, I3에 이제 합이 되는 것이고 I1 자체는 또 뭐죠? I1 자체는 결국은 V1이라는 전원에 요 흐르는 전류 R1인 거니까 그것을 전부 또 표현한다 그러면 요거는 R1분의 V1이 되는 것이고 더하기 여기는 R2분의 V2가 되는 것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I3는 또 R3분의 V3가 되지 않습니까? 그쵸? 각각의 전류 I3, I2, I1은 각각의 그 연결된 저항들의 각각의 전원들의 그 비율대로 전류가 구해지는 것은 오음의 법칙으로도 구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것을 다시 묶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R1분의 R2분의 I3가 묶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여기다 IT가 흐르는 것인데 요 IT는요. 다시 요 RT라는 저항으로 봤을 때 결국은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고 봤을 때 VT는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 VT라는 것은 결국은 RT의 IT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여기다가 요 값을 수식으로 대입하게 되면은 RT의 그렇죠. R1분의
V1 여러분들도 역시 똑같이 한번 노트에다가 직접 몇 개 유도식은 수식을 적어보면은 훨씬 더 머릿속에서 이해도 되고 머릿속에 정리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 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VT는 그쵸? 여기 같은 식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VT가 구해지게 되면 결국은 등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VT를 RT라는 저항을 갖는 이런 등가 태분인 회로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네, 이렇게 등가 태분인 회로로 우리가 이거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해석이 쉬워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기본적으로 등가적으로 표시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세운 공식 출력 V0는 그렇죠. 어떤 입력 전원에 대해서 네, 입력 저항과 피드백 저항의 마이너스 비율로 정해진다는 것은 이미 인버팅 앰플리파이어에서 이미 유도한 식인 거니까 이 식에다가 이제 지금 구한 값들만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VT는 여기서 구한 값을 넣어주게 되니까 네 여기서 R1분의 그쵸 R1분의 태분인 그쵸 R1분의 RT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RT네요. 여기 잘못됐습니다. RT분의 피드백이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RT분의 VT 이렇게 표시되는데 RT분의 VT를 또 한번 구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RT분의 VT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의 비율 요 부분이 실은 네 VT는 여기서 구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RT가 분모에 들어가니까 요 부분이 지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은 이 중간 과정이 좀 생략됐습니다. R1분의 V1 네, R2분의 V2, R3분의 V3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RT분의 VT가 요걸로 대치되는 거니까 결국은 요 부분이 결국은 네, 뭐가 된다고요? RT분의 VT가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여기와 이거 같죠? 그러니까 결국은 네, RT분의 VT를 요걸로 대체를 해주고 나머지 마이너스 RF가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요것이 아까 제가 말한 각각의 서밍이 되는 효과 아닙니까? R1분의 RF, R2분의 RF, R3분의 RF가 각각 독립전원으로 V1, V2, V3가 존재를 할 때 각각의 독립전원으로 서밍되는 효과, 이걸로 서밍 효과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각각의 독립전원이 서밍이 되고 그 비율은 아까 말한 대로 그 비율대로 R1분의 RF, R2분의 RF, R3분의 RF로 표현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서 RF와 R1, R2, R3를 만약에 다 같이 세팅을 해버린다면은 그렇게 설계를 한다 그러면은 V0는 뭐가 될까요? 네, 그냥 마이너스 V1, V2, V3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거 실제로 이런 회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똑같이 피드백 저항과 각각의 입력 저항들을 같은 용량으로 놔버리면은 모든 입력되는 V1, V2, V3의 서밍, 합으로 표현되고 그 합의 공식과 반전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OP앰프는요, 우리가 나중에는 아날로그 회로로 많이 쓰기 때문에 실제 V1, V2, V3가요. 어떤 고정값이 아니라 AC 값으로 파형으로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어떤 함수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요거를 우리가 피스파이스로다만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신호들이 이렇게 V1이 이런 신호, 뭐 V2는 뭐 이런 신호, 뭐 V3는 이런 신호 이렇게 어떤 신호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것들의 어떤 합의된 공식의 반전 그렇게 돼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떤 된 것을 스코프성으로 본다든가 하는 것을 응용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과 실험 실습이 만약에 병용될 수 있는 수업이라면은 실제 이런 회로를 꾸며가지고
여러 가지 신호들을 인가해서 출력 회로를 스코프로 찍어봤을 때 그 스코프 상으로 어떤 이러한 파형들이 보이는 것까지도 실질적으로 실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운 인버팅 앰플리파이어에서 이번에 서밍 효과가 있는 여러 개를 이렇게 병렬로 접속시켰을 때 실질적인 회로는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것을 근반으로 하고 결론적으로는 각 신호의 서밍이 되는 효과고 그 서밍의 웨이팅 팩터 일종의 그 개인들은 각각의 저항의 비율로 결정된다. 이런 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인버팅을 끝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네, 이제 그 다음에는 넌 인버팅 회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넌 인버팅 회로는요. 이런 형태로 구성돼요. 넌 인버팅 회로는 아까의 그 인버팅 회로 넌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인버팅이 일어나지 않는 건데요. 아까의 회로하고 좀 비교를 해봤다 그러면 아까 회로를 한번 가져와 보는 게 좋겠네요. 네,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와 같이 네, 가져왔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것은 이제 뭐죠? 예, 인버팅 회로죠. 이것은 인버팅 이제 회로의 모습, 회로도의 모습이죠. 앰프. 인버팅 회로는 마이너스 단에 지금 입력이 들어간 걸 잘 확인해 볼 수 있고 피드백도 마이너스 단에 들어갔죠. 그것이 이제 인버팅 회로의 특징이고 플러스 단은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라운드로 지금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플러스는 그라운드로 연결되고 있고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 이제 인버팅 앰플리파이어의 구조인데 넌 인버팅 앰플리파이어 구조는요. 플러스 단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플러스 단에 뭐가 되어 있죠? 네. 어떤 입력 V1이 연결되어 있고요. 아까 플러스 단은 그라운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단에는 피드백이 연결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근데 피드백 연결이 마이너스 단에는 피드백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대로 그라운드로 빠지는 게 아니라 저항 RA를 거쳐서 네.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요 저항이 넌 인버팅에서는 똑같이 피드백으로 연결되는 건 맞는데 이 부분이 그라운드로 처리되고 이 부분이 신호로 연결되는구나 그렇게만 이해하시면은 요거랑 비교했을 때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거를 여러분들에게 테스트로 물어볼 수 있냐면은 넌 인버팅 회로를 그려보아라 하면 이거 그릴 수 있는지 그쵸? 인버팅 회로를 그려보아라 하면 이런 회로를 그릴 수 있는지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네, 이러한 회로들을 keep in mind 네, 한번 암기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것도 중요한 여러분들의 그거인 것 같습니다. 그건 당연히 인버팅 회로 쪽도 네, keep in mind 이 그림을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실 수 있는 거 요걸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테스트에서 이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회로를 그릴 수 있으면 네, 인버팅 앰플리파이어 회로 구조들을 그려보아라 하면은 이렇게 입력은 어떻게 들어가죠? 인버팅이니까 RA 저항을 통해서 연성 증폭기에 마이너스 입력단으로 연결되고 플러스 부분은 그라운드로 연결되고 그다음에 출력단은 피드백을 해가지고 피드백 저항을 통해서 다시 네거티브 입력단으로 연결되는 그렇게 그려주면은 인버팅 회로를 잘 그린 것이고 인버팅 회로를 잘 그린 것이고요. 자, 넌 인버팅 회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플러스 입력단에 네, 인풋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무 저항 표시가 없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이너스 입력단에서는 네, 역시 어떤 노드가 형성이 되는데 RA 저항이 네, 거쳐서 그라운드로 연결되고요. 여기는 그라운드라고 보셔야 되죠. 마이너스 단은 그라운드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는 뭐 그래도 좋고 안 그래도 좋지만 두 번째로는 출력단이 다시 피드백 저항을 통해서 어디로 간다고 이건 연결된 게 아니라 연결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렇게 연결되지 않고 마이너스로 연결된다. 그렇게 표시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 회로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인버팅 헤러는 이제 잠시 다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럼 다시 이제 회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로 해석을 위해서는 역시 등가 헤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등가 헤러를 한번 또 구성해 봤어요. 어떻게 구성했죠? 네, 우선 등가 헤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죠? OPMP의 등가 헤러는 OPMP를 제거하는 대신에 일단 이거 OPMP를 제거해 버리는 것이죠. 1번 제거하고, 두 번째로는 입력단은 오픈 상태로, 입력은 인풋 포트죠. 포트라고 합시다. 인풋 단자, 인풋 터미널, 포트. 처음 또 포트란 말을 썼는데 인풋 포트는 오픈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풋 쪽은 오픈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오픈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출력 포트, 아웃풋 포트는 뭐로 바꿔주라고요? 아웃풋 포트는 네, 종속 전원으로 바꿔준다. independent, 종속 전원은 영어로 dependent voltage source로 바꿔주어라. voltage source로 얘를 대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이제 마른 먹골에 그쵸? 볼테이지 소스로 이렇게 independent, 우리말로는 종속 전압 전원 이렇게 바꾼 것 되겠습니다. 종속 전원으로 얘를 대치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러면 출력단에다가는 종속 전압 전원을 설치해 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등가 회로를 형성이 된 거죠. 나머지는 그대로 그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대로 그려주는 거니까, 자, 종속 전원은 V2, 출력 V2로 연결됐고, 그 다음에 이것이 RF로 연결된 거니까 RF는 어디로 연결됐어요? 여기서는 마이너스로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연결해 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마이너스에서 나온 것은 또 RA를 통해서 좀 그라운드로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마이너스 쪽은 그라운드, RA를 통해서 그라운드로 연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걸 보고 또 종속 등가열을 그려보아라, 또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것도 keep in mind지만 요것도 keep in mind. 네. 또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keep in mind. 물론 여기는 표기를 안 했지만 뭐죠? 네, 인버팅 앰플리파이어의 또 등가 회로도 한번 그려보아라. 그럼 그것도 여러분이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중간 시험이 이제 곧 다가오니까 제가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물어볼지 미리 이제 설명 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인버팅 헤러에서 했던 식으로 이제 키르호프의 루프들을 찾아서 수식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루프는 역시 이쪽으로부터 출발하는 루프입니다. 그래서 V1에서 출발해서 그쵸? VIN으로 통과해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 아래 VI를 빠지는 루프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루프에서는 우리가 역시 키르호프의 KVL, 네, KVL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전압 상승은 마이너스로 표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압 상승은 마이너스로 표시. 그 다음에 여기서 전압 강하네요. 그러니까 플러스로 표시.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전압 강하네요. RA니까 VRA도 역시 플러스로 표시해서 모든 전압 강하량은 제로다. 이렇게 표시했은 것이 첫 번째 키르호프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V2에서 V2와 RA 관계의 루프를 한번 형성해 봅시다. 이렇게 루프죠. 이런 루프로 한번 두 번째 루프를 살펴봤어요. 이 두 번째 루프에서 보니까 네, 요 점의 전위를 우리가 RA라고 합시다. VRA라고 한다 그러면은 요 점의 전위는요, 이 V2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전압 분배가 일어나는 꼴이지 않습니까? 저항이 두 개가 연결됐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전압 분배 공식을 쓰겠어요. 그래서 키르호프 법칙을 쓰지 않고 여기서는 뭐를 쓴다? 네, 전압 분배. 그래서 이거를 볼테이지 디스트리뷰션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우리말로 전압 분배 공식을 적용해서 요 VRA는 네, V2에 대해서 어떻게 전압 분배가 일어나냐면 전체 저항은 뭐죠?
직렬이니까 RA 플러스 RF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RA 플러스 RF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걸리는 것이 VRA를 구하는 거니까 더 위에는 RA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전압분배 공식 이전 자료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시면서 여기 전압분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금방 알아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압분배를 사용해서 전체 걸린 저항의 중간 전압 VRA를 구하는 것은 이 전체 저항에 대해서 여기까지의 저항 비율로 구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기에 V2 자체는 VIN에 대해서 종속 전환과의 관계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 루프에 대해서는 V2는 다시 V2 자체는 VIN에 대해서 A배만큼의 종속 전환의 관계가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세 개씩이 또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려는 건 뭐죠? 또 색깔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려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V2를 V1으로부터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V2를 V1으로부터 구하는 것이니까 이 중간에 임의로 나와 있는 미지수의 관계 VIN이라든가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RA라든가 이것들이 전부 사라져주면 되겠죠. VIN, VRA. 이거 어떻게 이거를 하고 V1과 V2 관계를 구할까요? 잘 보시면 먼저 VRA를 먼저 제거할 수 있죠. VRA로 표현된 부분을 전부 일로 넣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식은 2번 식의 VRA를 요로 대입해버리면 VRA가 사라지겠네요. 그래서 요 수식이 지금 요 수식으로 들어와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 주고 그 다음에 V1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V1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걸 이쪽으로 왼쪽으로 보내주면은 V1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호가 V1으로 됐고 나머지 부분들은 VIN만 남고 그쵸? VIN이 이제 요 부분이 VIN인데 VIN 부분만 남고 그 다음에 뭐죠? RA 부분. 요 RA 부분은 요게 대치된 거니까 요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약간 요 소식으로 간 거죠. V1은 그쵸? V1은 VIN 더하기 VRA인데 요게 VRA가 되는 거죠. VIN 플러스 IRA인데 VIN은 33번식으로 또 이미 들어갔어요. 이거 3번식으로부터 VIN은 그쵸? A분의 뭐죠? V2가 되는 거니까 그것도 여러분이 좀 노트를 가지고 좀 더 이쁘게 써서 요 3번식으로부터 VIN은 A분의 V2가 되고 요 수식을 여기다 대입해주면 VIN 대신에 A분의 V2를 넣어버리고 그쵸? 또 요 수식의 2번식 결과물을 이렇게 넣어버리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통합됐어요. 어떻게 다 통합됐죠? 요거는 엄밀히 말하면 여기로 간 거니까 어떻게 통합됐죠? 자, V1과 V2로만 통합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V2의 입장에서 쓰게 되는 거니까, 이제 V2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것이 다 공통으로 묶이는 거니까, 그쵸? 요 부분이, 묶여버렸죠. 요거를 V2의 입장에서 보면 A분의 1, 그 다음에, 그쵸? RA 플러스 RF분의 RA만 남고, 다 한번 묶였죠. 그렇게 해서 V2를, V1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 전체 값이 이 역수로 내려가는 거니까, V2는 요거 분의 1의 V1 이렇게 표현되는 수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요 수식으로부터 뭔가 끝나는 건데 사실은 이제 A분의 1이라는 것 자체는 아까 얘기했듯이 대략 굉장히 작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값으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니까 아주 근사적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 부분이 이제 0으로 바뀌게 되면은 결국은 남는 부분은 이 부분만 남게 되죠. 1 플러스 RA분의 RF. 그래서 이것도 아까 인버팅에서는 다시 한번 인버팅 공식을 본다 그러면 인버팅 공식에서는 V1분의 V2가 뭐로 나왔죠? 우리가 그냥 비율로만 본다 그러면 마이너스 R 그쵸. A분의 RF가 나왔죠. 그것이 이제 인버팅 공식이고요. 자, non-inverting 공식은, non-inverting 앰플리파이어의 공식은, 여기 또 마찬가지로
OPMF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도 non inverting OPMF라고 넣어주고, 요거의 공식은 역시 V1분의 V2에 이렇게 해주면, 네, 여기서 non inverting이니까 마이너스가 사라지고요. RA분의 RF로 끝났으면 좋은데 1 플러스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RA분의 RF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공식도 또 사실은 우리 기계과 같은 비전기과 학생들은 그냥 이 공식을 외워가지고 보통 많이 쓰죠. 그래서 인버팅 회로, 넌 인버팅 회로 잘 외워놓고, 그 다음에 그거의 수식, 네, 두 개의 수식만 잘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해 두면은 아주 간편하게 우리가 연산증폭기를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는 이제 뭐 기계 융합과 학생들이니까, 그냥 인버팅 에러의 공식은 이렇구나, 넌 인버팅 에러의 공식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하고, 이것도 역시 keep in mind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의 전개 과정은 우리가 등가 에러를 이용해서 우리가 종속 전원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키리호프의 법칙, 전압분배 법칙, 그러니까 그동안 공부한 것들이 다 총동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들이 다 연결돼 가지고 이런 중간 과정을 거쳐서 최종식을 유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서밍 포인트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네, 서밍 포인트 같은 경우도, 네, 서밍 포인트 같은 경우도 이것도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최종적으로 그냥 결과식만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 개가 들어가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non inverting 서밍 포인트에 여러 개가 물리는 경우죠. 그럼 여러분이 보시기에 딱 예상해 보건데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 그러면 서밍 포인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V1에 우리가 등가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각각의 V1들이 서밍 되는구나. 비율은 뭐죠? 비율은 아까 말했던 요것이 비율이었죠. 1 플러스 RA분의 RF분의 비율이었는데, 요것은 우리가 그쵸. 요 RA분의 RF분의 비율이고, 그 다음에 아까대로라면 여기가 다 그냥 사라져줘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등가저항은 우리가 여기를 딱 태분인으로 잘랐을 때 등가저항을 또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을 이렇게 잘랐을 때 등가저항 RT는요. 네, 여기가 전부 이렇게 단락시켜 놓고 각각의 전원이 없다고 가져가면은 이것이 병렬로 연결되는 등가저항이니까, 네, R1 등가 병렬, R2 등가, R3의 등가 저항으로 구하고요. 그 다음에 태분인 볼테이지 VT는 또 아까 같은 방식으로, VT는 각각의 전류들의 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흐르는 전류들의 합, R2, R3분의 합이었고, 그것들의 합이 RT 저항을 흐르는 거라 그랬으니까, 네, RT의 결국은 IT가 되는 것인데, IT는 각각의 전원 흐르는 것에 그쵸, R2분의 V2의 뭐 3개면 3개, 4개면 4개 다 마찬가지죠. 그렇게 그것들의 합이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여기가 흐르는 것이 I1,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가 I2, 여기가 흐르는 게 I3라고 한다 그러면 각각의 I1, I2, I3는 여기가 I1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I2가 되는 것이고, 네, 여기가 I3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각각 구한 것에 대해서 합이 구한 게 VT가 되는 것이니까, 결국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좀 전에 non inverting 헬에서 구한 공식, 그 VT를 우리가 마치 태분인의 VT가 입력으로 들어가서, 아까 non inverting의 게인은 증폭률은 1 플러스 RA분의 RF였고요. 최종적인 출력은 V0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고, 이제 요 식에다가 VT식만 이게 대입해 주게 되면 최종식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VT식은 요 부분에서, 네, 요 부분에서 그쵸, 여기가 R1분의 R2분의 R3의 RT 이렇게 바뀌고,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들어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전체의 수식이 VT가 되는 것이니까 여기가 바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요 자리가 VT가 되는 것이죠. 여기가 VT가 되지 않습니까? 잘 따져보시면은 보십시오. 여기가 RT분의 R1, R2분의 RT 이게 나눠 쓴 거 불과한 거니까 R3분의 RT 여기가 뭐가 되는 것이죠? VT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대로 여기 쓴 거니까 결국은 이런 식으로 최종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도 뭐 외워도 좋을 것 같고요. 요것도 그냥 한번 외울까요? 왜냐면 우리는 나중에 가서는 다 결과식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도 쓰는데 이것도 그냥 외워둡시다. 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정리해드리자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버팅 회로, 넌 인버팅 회로의 서밍 회로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신호가 연결된 수식까지도 연결해 보았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